자,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가 열려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주요 핵심 인물들을 이렇게 소환을 해서 의원들이 직접 질의를 이어갔는데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전 계엄 사령관이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분명 그때 포고령 거기에는 계엄 사령관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는 게 없었어요. 이게 진실이 맞다면 상당히 불안한 답변들이 이어갔습니다. 본인도 담아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지도 좀 의문스러운데 포고령은 사실 본인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포고령을 당신이 작성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받았다. 그냥 사인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내란죄? 내란을 자꾸 왜 하냐면 궁극적인 이유는 아마 김건희 여사나 이런 체포라든지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이 국회라든지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럼 수단을 이용한 건 불법적으로 봐야 되는데 박안수라는 계엄 사령관이 정상적으로 본인이 포고령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떨어진 걸 갖고 했다면 과연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전 계엄 사령관이 누구한테 이 포고문을 받았고 그 포고문을 누가 작성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 내란죄가 되냐, 누가 주범이냐, 누가 공범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한 쟁점으로 좀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국회 국방위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48시간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계엄법 처단하다. 포고령 이론은 일반적인데 이 사항은 누가 였습니까? 예,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였습니까? 김용현 씨가 였습니까?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자,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됐죠. 하룻밤 사이에. 자, 그래서 공석인 국방장관을 대신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오늘 출석을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그 차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차관도 몰랐답니다. 포고령 저거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이냐 모른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군 투입을 한 것은 누가 결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보신 그 계엄 사령관은요, 그냥 군부대 사령관 아니라 계엄 관할 지역 내에서는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도 대신하게 되는 거고 군 판사도 군사 법원장도 대신하게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을 맡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통령이 막 이렇게 자기 임무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엄을 내리는 절차가 있고 그 계엄 하에서도 지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계엄에도 예를 들어서 합동참모본부에 원래는 계엄과라고 계엄을 담당하는 부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 차관도 몰라. 이게 정작 이 계엄을 담당했던 실제 실무 최고 책임자라고 쓴 사령관도 나와가지고 저는 이 포고령을 자기 이름으로 나간 포고령인데 누가 썼는지도 몰라. 이게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어요. 자, 그럼 도대체 누굴까요? 그 시작이. 예. 이 관련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계엄사령관의 보고 계통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통이었습니까? 장관을 경유해서 받는 계통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군지휘관 이후에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무를 주셔서 장관님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위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김용현 당시 장관이 내가 대통령한테서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막 계엄이 막 됐다고 하면 대통령하고 계엄 사령관하고 직보가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포고령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위헌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의사들 지금 처단한다, 복귀 안 하면, 그리고 국회 기능 정지시킨다, 뭐 등등의 위헌적인 포고령을 본인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휘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그게 맞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죄 수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금 면직 재가를 해줬어요. 예. 사의를 수용하면서 또 오늘 또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 출국하려고 하다가 그것부터 출국 금지된 상황도 지금 발견되는 거 봤을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꼬리 자르기 비슷하게 하는 상황으로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죄 수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한테 뭐랄까요? 시쳇말로 약간 다 떠넘기고 퉁을 치는 느낌이랄까요? 야, 그냥 네가 다 안고 가. 약간 이런 느낌. 글쎄 그런 느낌도 있지만 김용현 장관이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럼 대통령은 논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군사 전문가고 어쨌든 군 장성 출신의 장관이기 때문에 실무를 총괄을 했다라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이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부분이 이게 생각해보면 의아한 부분이 김병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 사의를 표명하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본 것은 박완수 사령관 당시의 계엄 사령관에 대해서는 또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 상황에 대해서.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김영현 지금 보니까 김영현 전 장관은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를 통한 저 질문에도 답변을 하고 있고요. 박원순 지금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의 표명을 해서 면직이 돼서 국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계엄 당시에 군 지휘관들한테 명령에 불응할 시 항명죄다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또 그리고 연합뉴스 기자가 지금 뭐 심정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했더니 문자를 보냈답니다.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육군사관학교 그 신조탑이라고 이렇게 교정에 있나 봐요.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이런 역사와의 대화는 집에서 혼자 벽 보면서 해야죠. 지금 내란죄, 반란죄는 사실은 군형법상 범죄긴 한데요. 반란죄에 전 해당한다고 보는데 사형입니다. 수괴는 더 이상 뭐 다른 형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요. 그냥 사형을. 그러니까 예전에 전두환 같은 경우는 사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해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단순 면직 재가를 해가지고 지금 일설에 따르면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줬던, 뭐 지금은 아닙니다. 출국 금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뭔가 늦어요, 계속.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직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좀 말 그대로라면 가장 숙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인데 예. 뭐 다 돌아다니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빨리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박 변호사님이 내란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국회 행안위도 열렸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이 내란죄 표현에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 잠깐 만나보시죠.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내란죄 수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뭐 권한이죠. 자, 그런데 어제 저희가 특보에서도 양 변호사님하고 얘기했잖아요. 그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럼 사변 상태였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아예 아니죠. 아예. 그러니까 전시 사변이라고 하니까 그 말조차도 어렵지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겁니다. 전쟁 났냐? 혹은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어서 군대가 맞서야 되는 상황이었느냐? 그런 상황에 만약에 계엄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놀라지 않았겠죠.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했겠죠.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지금 얘기하기를 헌법적인 권한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쓰라는 거 아닙니다.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좀 전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말씀드렸고 실제 그 요건이 아니라 이 계엄을 내렸던 목적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물론 육성이 아니라 전했었지만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엄의 요건인가요? 아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메신저를 통해서 그 선관위 점거한 거 부정선거 수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계엄의 요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지금 뭐 대통령도 내란죄로 고발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음. 자, 지금 다 내란죄가 되면 대통령에 문제가 있죠. 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 같은 경우는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이 면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저렇게 내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거나 관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위 법령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 대통령이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디에 수사가 할 수 있느냐.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영장이 나오고 이러면 경호실하고 충돌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가 되는데 가장 지금 상황에서 가장 뭐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예. 사실은 어. 탄핵이거든요. 지금 내란죄 혐의가 짙고요. 헌법 위반이 아주 확실하고 중대한 헌법상 위반을 했다면 사실은 수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사 기간이 마땅치 않다면 결국은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킨 다음에 특검이라는 법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된다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권 행사를 못 할 겁니다.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좀 맞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승환 기자, 그 지금 뭐 전해줄 속보 내용이 있을까요? 네, 또 새롭게 나온 언론 보도가 또 있는데요. 오늘 이상민 장관이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해서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사가 네. 나왔습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앞서 열린 국무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회의록은 곧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어 한 얘기는 그런데 국무회의 녹취록은 없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회의록엔 회의 요지만 적히는 거지 개별 인물의 발언이 담기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국무회의가 열릴 때 관례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의정관이 참석을 해서 이런 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또 통상적으로 속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회의의 주요 내용만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미 아는 내용만 사실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경찰도 국회를 통제했었죠. 자, 관련해서 오늘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장면도 보시죠.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계엄법 살펴보셨습니까? 예.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이상민 장관, 서울경찰청장 다 사퇴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이 종국적인 판단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사법부로 가야 될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할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죠. 정적으로 봤었을 때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경찰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란과 내란이라 계엄과 관련해서 법에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건 용해인 의원이 이미 입증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겁니다. 라는 말로밖에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적어도 경찰의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거 계엄을 해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 그건 저도 불법입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박 변호사님, 제가 예. 이제 뭐 법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떤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강제로 막는 거 이거 국헌 문란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뜻. 헌법기관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했을 때가
지금 국헌문란이고요. 국회의원들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데 네. 그런 헌법기관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 국헌문란입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왜냐고 자꾸 댓글을 물어보는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란죄가 일시나 전부의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특히 국헌문란을 하기 위해서 폭동하는 거거든요. 국헌문란이 지금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서 유리창 깨가지고 들어가서 체포하려고 그러고 회의 방해하려고 그러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다 국헌문란이고요. 군인들이 동원해서 일시적 소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 들고 폭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이 자백을 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연히 헌법기관입니다. 그거 수사하러 왜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합니까? 군인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헌문란 목적에 국헌문란을 하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뭐 앞서도 잠깐 토크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회뿐 아니라 선관위에도 계엄군과 경찰이 진입했다고 했죠. 이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뭐 계엄이 유연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계엄 부분을 보면 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 계엄군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 양 변호사님, 국회에 이어서 선관위까지. 앞서 뭐 우리 이승환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좀 이거는 좀 따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군인들이 선관위를 뒤지려고 했다.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는요. 과천에 120명, 관악에 47명, 선거연수원에까지도 130명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총 300명이고 전체 인원은 국회에 28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관위에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선거철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병력을 투여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자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밝혔다는 내용은 선거와 관련돼서 부정한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러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계엄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그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무슨 사회 곳곳에 무슨 간첩이 암양하고 있고 반국가 세력이 있고 그래서 이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관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나온다면 그거에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사실 하지만 그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이 선관위 시스템장 컴퓨터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선관위에서 몇 번을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검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총선 지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거기서 뭘 찾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